쑥 잘 찌르는데? 웃는 얼굴로 심지어. 왜 끄덕이는데? 그 상대가 감탄하면 아 실수라는 듯이.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대놓고 얘기 같은데 쑥 찔러놓고 하하하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 내가 감정은 좋아. 지 옆에 찔려서 피가 철철 나는 애가 있는데 지금 그럼 돼 안 돼? 아니에요. 질문 받을게요. 우리 확률의 뜻과 활용을 저번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먼저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제도로 넘어가 봅시다. 몇 번 볼까요? 숙제했는데 질문 222번. 오케이. (41페이지인) 것 같고요. 222번으로 볼게요. 자 일단 체크할게요. A랑 B랑 서로 배반 사건이고 줄 칠게요. A랑 B랑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건 A랑 B랑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을 거란 얘기인 거겠죠. 집합이었을 때는 U라고 했던 거를 확률에서는 S라고 할 겁니다. 괜찮아? 자 근데 이때 P, A 합집할 때는 4분의 3. 야, 여기의 확률을 A라고 하고 여기 면적을 B라고 하자. 지금 서로 소응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랑 B를 더한 게 그냥 4분의 3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PA라는 친구는 확률이 6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대고요. 이때 뭐의 최대값을 넣었어? B의 최대. 이거 계속 PA랑 PB랑 계속 좀 피곤하니까 우리 아까 PA를 뭐로 하기로 한 거예요? A라고 하기로 한 거죠. 조그만 A. 그 다음에 PB를 조그만 B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가 얼마인 걸 알았고요. 4분의 3인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A가 누구랑 누구 사이 되는 거고요. 6분의 1이랑 2분의 1 사이 되는 거고요. 괜찮니? 문제가 물어본 건 PB, 즉 B의 최대를 물어보는구나로 해석을 하시면 문제가 좀 줄어들죠. 오케이? 근데 이 PB의 최대든 최소든 물으면 범위를 물어보는 거야.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는 건 뭘 물어보는 거다? 범위를 물어보는 거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A의 최대는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고 최소는 6분의 1인 거잖아. 그치? 범위를 알면 최대 최소를 알 수 있으니까 누구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야? B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B의 범위를 찾으려면 누구의 범위를 활용해야 돼? 여기 범위는 A의 범위가 없잖아. 그치? 이 A를 뭘로 바꿔서? B로 바꿔야겠구나. 근데 그냥 A를 결국 B 있게 쓰는 건 안 되고, 알겠지? 문제에 약속이 있잖아. 어디 있어요? A랑 B랑 더하면 얼마라는 거? 4분의 3이라는 거. 따라서 A라는 친구는 4분의 3에다가 얼마를 뺀 거? B를 뺀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A 대신에 4분의 3에서 B를 뺀 거 이렇게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6분의 1부터 A 대신에 대입된 게 4분의 3에서 B를 뺀 거.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B면 계산하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양편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줄 거야. 이런 조심하셔야 될 게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도 방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 바꾸지 않고요. 쓰는 순서를 바꿔서 쓸게요. 알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오고요. B 마이너스 4분의 3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 되겠습니다. 난 아래다 쓰고 싶은데 칸형 써가지고 옆으로 오는 거야. 쭉 아래 쓰는 거 예쁠 것 같아요. 괜찮니? 양변에 뭘 곱해? 더해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넣으면 뭐만 남아? B만 남겠지. 그래서 B는 자 여기다가 4분의 3을 더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4분의 3 이렇게 더해주고 여기다가 더하기 4분의 3 해보고 여기다가도 4분의 3 하고 더합시다. 통분하면 얘는 4분의 2 빼면은 4분의 1 남겠네요. 4분의 1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통분하면은 12로 통분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2랑 더하기 12분의 9니까 둘을 더하면 12분의 7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의 범위가 나와? B의 범위가 나와. 그래서 문제가 뭘 물어보셨을까요? 최대 물어봤으니까 12분의 7인 거고요. 됐습니까? 최소를 물어봤으면 뭐라고 될 건데? 4분의 1이요 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PA니 PB니 이 상태로 그냥 문제를 풀었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텐데 복잡한 문제를 좀 줄이세요. 알겠죠? 그럼 보이는 게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쓰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25번 네. 쓰실 시간 드릴게요. 쓰세요.
선생님 계속 드실 거예요? 이건 남았어요. 어서 그런 걸 구해와가지고.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라고 했어. 이거는 안다는 문제는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먹을 거를 사와가지고. 지워낼까요? 네. 지우고 225번 봅시다. 지우고 225번. 자, 225번 보니까 어느 날 펜션을 운영하는 기구가 전체의 45%, 식당을 운영하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거기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수학에서 확률이라고 정확히 수학적이라고 해요.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남학생일 확률 이런 걸 하자면 어떻게 돼? 우리 전체 중에서 맞아요? 남학생 수를 세면 되는 거죠. 우리 전체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몇 명이야? 7명이니까 7분의 몇 명? 4명에서 7분의 4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내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반에 그러면 남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7명 중에 몇 명이? 4명이 남자예요. 비율이 지금 뭐 4대 7? 이런 느낌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수학에서 말하는 수학적 비율이라는 거나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나 숙제에서 수학책에서 말하는 이제 비율 있죠? 비율 있죠? 비율. 요건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똑같은 의미. 그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 여기 보시면 갑자기 펜션을 운영하는 가구가 45%의 동그라미 치봐. 이건 백분율이라고 해서 비율이거든요. 비율. 100개 중에서 몇 개가 45개가 그래요. 오케이? 그럼 이거 뭘로 환산 가능한 값이라는 거야? 수학에서는 확률로 환산 가능한 값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할 확률은 얼마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45%인데 확률이니까 좀 바꿔야 되겠죠, 단위를. 100분의 45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비율 얘기가 나왔는데 또 비율 얘기를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질문이 나와요? 확률을 하고 질문이 나오는 건 뭐야? 질문자? 문제 보셔야죠. 맨 마지막에 도리는 뭘 물어봐? 확률 물어보는 거 이해가? 그래서 이 비율을 뭘로 환산해서 풀어라? 확률로 환산해서 풀어. 똑같은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펜션을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그래서 펜션을 운영할 확률도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45가 되는 거야. 약분은 안 할게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계산하려면 통분은 돼 있는 게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식당은 B라고 하겠습니다. 식당은 B. 그래서 식당을 운영할 확률은 몇 퍼센트야? 33%니까 100분의 얼마? 33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펜션과 식당을 모두의 동그라미 모두라는 건 동시라는 뜻인 거죠. 동시에. 동시니까 무슨 집합? 교집합. 됐어? 그리고 좀 더 우아하게 말하면 곱사건. 됐습니까? 근데 나는 그냥 편하게 교집합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됐니? 그래서 A랑 B랑 동시니까 교집합이 뭐야? 확률 해석할 수 있네요. 문장을 지금 10으로 바꾸셔야 돼요. 괜찮은 거 맞냐 여기까지? 그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12%. 그러니까 100분의 12.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셨을 때 펜션 또는 식당 운영 또는 해서 또 다시 동그라미 계속 수학적으로 중요한 표현들 나온다. 그치? 또는은 무슨 집합? 합집합. 됐어요? 사건으로 말하자면 무슨 사건? 합사건. 선생님 말 너무 빠르게 얘기해야 돼. 다 썼을까요? 얘 흔들렸어. 얘기해도 괜찮아. 또는 해서 동그라미 쳐. 또는 무슨 집합? 합집합. 그렇게까지 세게 치면 안 되죠, 선생님. 저희 화나신 건가요? 네. 아니 사람이 말 좀 빨리 했다고 화낼 건 없잖아요. 네. 합집합. 그 다음에 합사건이라고 읽으실 수도 있죠.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들 합사건이나 합집합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만약에 처음에 어려우시다 하시면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 오케이? 여사건은 여집합. 이름 너무 연결되네. 똑같아. 집합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궁금해하는 건 A랑 B랑 합집합 확률을 보니까 또는 합집합으로 환산해서 풀자고.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P랑 PA 합집합 B 확률 계산하는 건 일단 PA랑 PB를 뭐하고 더하고. 괜찮아? 여기서 A랑 B랑 겹치는 건 한 번은 뭐 해주라는 거야? 여기랑 동시에 있는 건 한 번은 빼줍시다 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게
덧셈 정리라는 거예요. 괜찮니? 이게 대단한 거 아니죠? 우리 이거 집합 때도 했잖아, 그지? 집합 때 거 세트로 외우시라고. 그러면 좀 덜 어려웁니다. PA는 아까 100분의 얼마였어요? 45였고요. PB는 100분의 33이었고요. 100분의 12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100분의 얼마야? 이게 24, 21 되는 거지? 66 됐어요? 100분의 66도 괜찮고요. 답은 66%는 안 돼요. 이 확률은 퍼센트로 표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애매하긴 하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퍼센트로. 그래서 100분의 66 괜찮고 0.66도 괜찮아요. 네, 둘 중에 하나로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도 선생님 그거 그냥 이 한번에 넣고 씹으면 안 되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많이 남았으면 그래 좀 힘들겠다는데 너 이거 일부러 내가 지금 내밀고 있는 거거든. 약간 내롱으로 이렇게 조롱당하는 기분도 좀 있으니까 빨리 입에 수르륵 하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네. 우린 다 알아요. 입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네,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파이팅! 도전! 한 입만 하세요. 네.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얼마 없다고. 장사하려고 해? 그거 한 입에 못 먹는 거, 못 먹는 거 다 알거든. 집에서 그냥 두세 봉씩 까서 먹어. 자, 다음 몇 번 할까요? 26번. 226번 말하는 거죠? 네, 226번이고요. A, B, C, D, E, F, G, H까지 각각 하나씩 적힌 8개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슬롯이 확 하고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이게 표본 공간이죠. 이 문제에서는 카드가 몇 장 있는 거야. 총 8장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장 뽑는 거. 3장을 뽑는 걸 전체로 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면 확률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우리 표본 공간이 있는 것부터 하자. 그리고 오늘 배울 조건부 확률도 그 표본 공간이 뭔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좀 쓸게요. A, B, C, D, E, F, G, H까지 8장 중에서 표본 공간을 가고 싶은데 이게 8장인데 몇 장을 뽑겠다는 거야. 3장을 뽑을 거예요. 됐니? 근데 어떻게 뽑아? 그냥 뽑는 거잖아. 그치? 또 쉽게 그냥 단순히 뽑는 거죠. 오케이? 문제가 중복이라는 말 없으니까 중복 없는 거고요. 그냥 뽑는 거니까 순서 구분 해요, 안 해요? 순서 구분도 없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C를 쓰시면 되는 거죠. 구분 연습 지금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4개. 자, 이 주머니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A 또는 H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입니다. 첫 번째는 A를 뽑을 확률. A를 뽑는 경우라고 합시다. A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럼 A가 일단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하나, 둘. 맞습니까? 몇 장을 더 채우면 되는 거야? 2장을 더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럼 몇 장 중에서 몇 장 고르면 되는 거예요? 2장은? 그렇죠. 이제 남은 게 7장이잖아. 그치? 다시 천천히 할게요. 자, A를 뽑아야 되는데, 그치? 그럼 A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 쓰세요. 그 다음 몇 장을 더 뽑아야 돼? 2장 더 뽑아야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나 몇 장 뽑아요? 3장 뽑아요. 됐니? 그럼 2장을 더 뽑아야 되는데 몇 장 중에서 2장을 뽑아야 되는 거야. 남은 게. 그렇지. 7장 중에서 2장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뽑으래죠? H. H를 뽑는 경우. H 뽑아야죠. 됐어요? 그리고 몇 장 더 뽑아야 되는 거야? 2장을 더 뽑아야 되지? 그러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눈에 확 보여. 2장을 더 뽑는데 역시나 몇 장 중에서? 근데 이러면은 좀 고민해야 되겠죠. 이런 거 풀 때 항상 중복이 있나 없나를 고민해야 되는데 중복이 있죠. 왜냐면 여기 A 뽑았는데 뭐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 H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에만 매몰되시면 안 돼요. 알겠니? 내가 계산한 거 안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는 간단하게 보여야 됩니다. 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다양하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7개 중에서 2장 뽑을 때 여기 H가 섞여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 거꾸로 여기에 내가 2장을 뽑는데 A가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A를 안 뺐기 때문에. 맞니? 그러면 어때? 여기도 A랑 H가 있는 거고 여기도 A랑 H가 있는 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중복 일어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중복 일어나는 거. 즉 세 번째는 A와 H를 뭐 하는 거? 모두 뽑는 경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니? 그럼 A랑 H랑 모두 뽑으려면 A랑 H랑 갖다 놓고 하나를 더 뽑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번에 남은 건 몇 장이야? 맞아. 6장이니까 6장 중에서 몇 장? 한 장 뽑아주시면 되죠. 자, 참고로 선생님이 이 첫 번째 풀이는 잘 쓰지는 않는데 그냥 여기 단원에 맞춰서 한번 해드릴 거고요. 난 두 번째는 편하게 그냥 풀 겁니다. 첫 번째는 단원에 맞추면 결국은 뭐야? 문제가 원하는 건 PA 합집합 H라고 할게요. 이거는 A는 A 뽑는 거야, H는 H 뽑는 거야. 보기 좋게 그냥 변형 안 하고 씁시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A 또는 H. 줄 칠게요. 선생님 요거 A 합집합 H 이유가 뭐야? 줄 치세요. A 또는 H를 뽑기 때문에 A 또는 A 합집합 B라고 쓴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A 나올 확률이랑 H 나올 확률이랑 더해서 뭘 빼야 되는 거야? A랑 H랑 동시에 나오는 거. 동시에 나오는 거 무슨 집합? 교집합 확률 빼자. 그러면 A가 나올 확률은 8C3이면 얼마죠 이게? 8, 7, 6, 7, 8, 56인가요? 자 그럼 7C는 얼마예요? 7, 21, 얘도 21, 얘는 6. 그래서 56분의 21가지가 A가 나올 확률이었던 거고 맞니? 56분의 역시 22이 H가 나올 확률인 거고 빼기 둘이 동시에 나올 확률은 56분의 얼마? 6인 거고 56분의 얘네 둘을 더하면 40인데 거기서 6을 한번 빼니까 36이 되는 거고 약분을 마저 해주시면 14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풀인데 나는 굳이 이건 이제 정석이야. 매우 정석으로 본 거. 근데 이미 여기 우리 계산 다 했잖아.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중복되는 건 뭐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둘 더하면 40이고 빼면 36이네, 그치? 그래서 56분의 얼마? 36. 한 번에 쓰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전환이 좀 헷갈릴까봐 구분은 좀 해서 보셔라.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지만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다. 계산만 잘 하시면 된다. 알겠지? 된 거 맞아요? 넘어가도 돼요? 네. 가봅시다. 다음 또 질문. 네, 표정이 네네. 네가 살렸다잉. 아니 이게 보면 숙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한 건 있는데 딱 보면 숙제를 막 찾아 이렇게 보면 알아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무슨 소설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학생이 티났어 이번에. 알겠지? 아니요? 티내지만 245래요. 245 맞나요? 네. 245. 혹시 그 전에 있으면 해도 돼요. 네? 아니요? 알아요. 아니 여쭤보시길래. 너는 아까 전에 티났어요. 아니 여쭤보시길래. 네. 너는 아까 전에 티났어요. 네. 아니 티를 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거의 오자마자 티났어요. 왜냐면 오자마자 책보다 그 젤리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아 근데 저 하나도 없어요. 젤리를 입에 물고 책을 꺼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네. 245번이랍니다. 자, 7개의 문자 BL 네. BL A N K E T 얘를 미래로 나열할 때 A가 N보다 앞에 우출 칠게. A가 N보다 앞에 온다. 그 다음에 N이 K보다 앞에 온다. 그 말은 뭐냐면 A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N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K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아 이건 이웃한다라는 말은 없죠? 이웃하지 않으면 그냥 순서상만 앞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이게 뭐야?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순서가 정해진 거죠? 순서가 정해지면 어떤 걸 취급하라고? 같은 거 취급이 제일 편해요. 물론 원칙적으로 순서가 정해지면 순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가 맞는 건데
괜찮습니까? 그거는 같은 거 취급하는 거랑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더라? 같더라. 이런 것이죠. 그 일본 조건 있어요. 이게 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자 문제가 평범도 볼게요. 자 얘네들을 뭘로 나열할 때? 일렬로 나열할 때 슬러시 화학 써주셔야 되겠네요. 얘네들을 뭘로 나열할 때?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럼 표본 공간은 이게 하나 7개니까 7개를 줄줄이 줄 세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건 뭐야? 문제가 원하는 건 A랑 N이랑 K랑 순서를 정해서 나열해 주세요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 어떤 거 취급하는데? 같은 거 취급하라고 했죠? 그래서 B랑 L이랑 N은 안 되겠구나. K랑 E랑 T에다가 A도 네모 취급, N도 네모 취급, K도 네모 취급해서 나열을 하듯인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7개 나열을 하는데 몇 개가 똑같은 거야? 3개는 똑같은 거니까 3개로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냐?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니? 까먹었으면 다시 채우세요. 슬슬 이제 앞에 게 하나씩 흘러나갈 때가 됐으니까 조금씩 채워. 여기가 됐으니까. 그럼 PA는 7팩분의 3팩분의 7팩. 계산 안 하고 쓸래요. 됐니? 왜 그러냐? 나 여기다가 3팩 곱할 거야. 여기다가도 3팩 곱할 거야. 분모 문제 똑같은 수적하고 상관이 없죠.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7팩 남고 여기 7팩분의 4팩 남는 거지? 그럼 또 약분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럼 분자에는 1 남고요. 분모는 3팩이니까 6이 남겠죠. 여기 계산이 훨씬 편합니다. 7팩토리를 먼저 계산하고 있어. 그지? 건아야 좀만 힘내. 그래서 줄 한 번 다시 더 쓴다. 우리 순서가 정해지면 어떤 거 취급한다? 같은 거 취급한다. 만약에 그때 배웠던 거 기억이 안 나면 일단 외우세요. 일단 괜찮아요. 어차피 문제 풀 때 외워서 풀 거기 때문에 일단 외우시고 다음 회차 할 때는 설명 잘 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짬 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는데 오늘 좀 진도 좀 나가야 되니까 일단 외워도 괜찮다. 외워만 두면 나중에 채우시는 건 어렵지 않다. 그렇지? 또 51번이요. 네. 251번 보면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그냥 문제 읽으면 예각이 되잖아. 그치 얘들아? 이 예각이 나오든 둔각이 나오든 범위가 생각보다 넓거든요. 예각이든 둔각이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예각이가 나오거나 둔각이 나오면 직접 예각을 풀거나 직접 둔각을 푸는 건 좀 어려워요. 괜찮니? 그럼 기준을 잡는 게 좋거든. 예각과 둔각의 기준은 뭘까요? 90도보다 맞아요. 근데 작은 정확히 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근데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직각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둔각, 예각 얘기 나오면 체크하세요. 직각 기준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지난 학기 수학 1 때 많이 했던 건데 자 반원이요. 이게 중심이고 괜찮아? 중심각은 몇 도야? 180도. 그럼 원주각은 90도였던 거 기억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직각이 되도록 하는 점들을 모으면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야. 얘랑 직각이 되도록 하는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거꾸로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점들을 막 으다다다 모으면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물론 범위에 따라서 반원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251번 같은 경우도 이 얘기인 거야. 이게 직각이니 뭐 둔각이니를 안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기준을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게 A랑 B를 기준으로 했네, 그치? 직각이 되는 지점들을 으다다다다 하고 보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 이렇게? 반, 원이 되겠네. 뭐 이런 느낌, 여기 직각이 되는 애들. 괜찮습니까? 그럼 그걸 벗어나면 무슨 각이 되는 거야? 얘가 그림 보셔야 돼요.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으면 무슨 각이 되겠어요? 둔각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예각이 되려면 이 직각인 애들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체크. 그 기준을 잡으신 문제 풀 때 안 어려워요. 의외로.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도 기준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 거야? 0으로 잡는 거야. 왜냐면 양수냐 음수냐는 0이 기준을 하니까. 그 다음에 크다 작다는 기준이 언제인 거야? 같다인 거야. 괜찮아?
같을 때부터 시작해서 크다란 작다란 구분이 되거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편해요. 자, 얘도 요렇게 원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면 무슨가,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슨가, 둔가 이렇게 된다. 자,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얘가 기대를 확률이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전체 면적에서 그러면 전체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계산하는 건 좀 힘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체에서 이 반원 부분을 뭐야? 잘라내. 이 반원이 될 확률을 잘라내자. 괜찮습니까? 전체는 확률이니까 1이라고 할게요. 괜찮니? 그다음에 이 반원이 될 확률은 전체 넓이가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4짜리. 이 반지름이 4, 반지름이 아니라 한 면의 길이가 4짜리. 그럼 총 넓이는 16 되는 거야, 맞아? 그 중에서 이 예각이 되는 넓이는 얼마 겁니까?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에요? 2짜리 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4파인데 무슨 원이 앞에 있는 또 반 원이죠. 그래서 1-16분의 2파이가 약분까지 다 해버립시다. 8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답이고요. 좀 더 예쁘게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것도 좋네요. 8분의 1-파이. 아이고, 8-파이. 이 사람 얘기를 해줘야죠. 이상을 느낀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가지고. 이게 내가 제한적 독심술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피곤해요. 이게 생각보다 피곤하기 때문에 말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나도 뭔가 이상함을 느껴. 이게 다 쓰고 뒤를 돌아봤는데 표정이 몇 명이 좀 이상해. 그러면 나도 느낀다고. 알겠지? 근데 말을 해주는 거 좋잖아. 그치? 왜냐면 느낀 다음에는 그게 뭐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 힘들다고. 알겠습니까? 나도 너네랑 똑같은 사람인데 문제 푸는 게 너네보다 되게 쉽겠니? 아주 쉽지도 않아요. 나도 어차피 계산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너희들처럼. 알겠어? 너네들보다 다른 건 하나밖에 없죠. 문제를 빨리 읽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악하는 거. 그거 왜 나가서 너네랑 똑같이 해야 되는 거고. 알았어? 그러니까는 가끔 까먹거나 뭔가 좀 잘못됐거나 얘기 좀 해주세요. 넘어가 되는 거 맞니? 질문제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아, 너 아니었어? 너 너였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히 엄한 애를 계속 보고 됐니 하고 물어보고 있었는데 너도 질문이었어? 해결은 됐어? 네. 알겠어요. 요거 또 내신에는 게 자주 나오니까 잘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질문 아쉽다. 뒤에 좀 페이지가 남았네요. 질문. 기대 53원. 그렇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춥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 평소에 준이가 여기 앉고 하세요, 이쪽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너무 추우면 이게 꺼야 돼. 이게 아마 바람은 지금 제일 낮은 바람이거든. 근데 그래도 추우면 꺼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혹시 남은 질문 있으면 몇 번? 54원. 54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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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공으로 1이랑 2가 있는 거고 검은 공으로 1, 2가 있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다. 이번에는 좀 독특한 표현이지만 줄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머니에서 몇 개를 동시에 꺼낸다? 3개를 동시에 꺼낸다. 동시에 꺼내니까 체크하세요. 순서 구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동시에 꺼내니까 중복되는 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 2가 다 똑같잖아요. 검은색 2가. 그걸 꺼냈는데 이건 중복이 아닌가요? 우리가 말하는 중복은 같은 공을 2번 꺼내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 이들은 어떤 거예요? 물론 모양은 같지만 정말 같은 공은 아니지. 그러니까 중복해서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은 일단 어떻게 되는 거다? 6개 중에서 몇 개 꺼내요? 3개 꺼내요. 근데 순서 구분 안 하죠? 동시에 꺼내니까. 그 다음에 중복돼서 꺼낸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시행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1개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이 A. 예. 체크합시다. 흰 공 1개, 검은 공 2개인 사건. 이게 A.
두 번째는 꺼낸 공에 3개의 공이 적혀있는 수를 곱한 값이 8. 네. 모든 공에 그냥 곱이라고 할게요. 심플하게 모든 공에 곱이 8인 거 이거는 B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P A 합집합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그럼 생각보다 이거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흰색이 1개고 검은색이 2개잖아요. 그렇지? 흰색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 중에서 몇 개 꺼냈는데 1개 꺼내는 거예요. 검은 거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죠. 4개 중에서 몇 개 꺼내시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요. 얘는 그냥 하면 돼요. 숫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공에 곱이 8이 되려면 2만 몇 개가 나와야 돼? 2만? 3개가 나와야죠? 이건 조금 헷갈리면 이게 원래대로는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흰 거 1개랑 검은 거 몇 개? 2개. 맞아? 그 다음에 검은 것만 몇 개? 3개. 이렇게 풀면은 얘는 흰 거 검은 아니 뭐야 흰 거에 2번 이거 참 말이 엉이네. 자 모두 2만 뽑아야 됩니다. 이거 참고로 3개가 곱해서 8이 돼야 되니까 모두 뭐만 뽑아야 돼? 2만 뽑아야 돼. 이거 만약에 1이 섞여도 되는 것은 조금 골치 아플 뻔했는데 2만 뽑아도 되는 거니까 좀 쉬워졌어요. 맞니? 그러면 흰색에 2가 있는 건 몇 개야? 1개니까 1개 중에서 1개 고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검은색은 총 4개가 검은색에 흰색이 총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서 몇 개 고르시면 되는 거야? 2개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잠깐 미안합니다. 굳이 이렇게 안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쏘리 야 그럼 모든 공약이 8이 되려면 2가 몇 개 있으면 돼? 2가 3개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2가 총 몇 개 있어요? 이건 색깔로 써드릴게요. 2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 맞아요? 그럼 4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요? 3개 고르면 되죠. 근데 물론 선생님이 아까 써드린 걸로도 저건 똑같이 나오는데 번거로웠어. 다른 이유로. 이거 쓰지 마. 선생님이 아까 하려고 했던 거 그냥 해드릴게요. 그러면 흰색 1개다가 검은 거 2개 꺼내는 거랑 검은 거 3개 꺼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요거는 흰색 1개 중에서 1개, 검은색 3개 중에서 2개. 그래서 총 계산하면 3이야. 얘 같은 경우는 검은 거 3개 중에서 검은 2번 이 3개 중에서 3개 뽑으면 하나야. 맞니? 다음엔 4개야. 이거 답 나와. 근데 이게 훨씬 쉬우니까 이거 써드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굳이 수정하지 마세요. 풀리면 그냥 풀린 대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수업 듣다가 내가 푼 거가 좀 짧아졌으면 한 번 더 보시고 자 계속 해도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흰색 1개랑 검은 거 2개 뽑은 거랑 모든 공의 곱이 8인 거랑 뭐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뭘 제거하셔야 되는 거야? 중복이라는 건 뭐냐면 A랑 B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 괜찮아? 이걸 좀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흰 거 1개랑 검은 거 2개를 꺼냈는데 곱은 뭐가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돼. 맞아? 그러려면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사실 여기에 썼던 거 요거. 흰색 하나에 검은 건 2개인데 맞아? 그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오려면 요거. 그래서 흰색 2번 몇 개? 1개. 그 다음에 검은색 2가 몇 개? 2개.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흰색은 1개가 있으니까 1개 중에서 1개 골라주면 되는 거고. 검은색 2는 총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서 몇 개 골라주면 돼? 2개 골라주면 돼. 그래서 1 곱하기 3에서 추론으로 몇 가지? 3가지가 중복인 거죠. 요게 마지막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을 거야.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어쨌든 중복됐으면 헷갈린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 12. 여기 2고 여기 6이면 12. 요거는 4. 요거는 3. 그래서 확률은 A 합집합 B의 확률이지, 그치?
표본 공간이 6시 3이니까 몇 가지야? 20가지. 그래서 20가지 중에서 10이랑 4를 더하고 중복되는 3개를 빼주시면 되겠구나. 혹은 요렇게 확률 계산한 거, 요렇게 확률한 거 더한 거에다가 뭐 빼주는 거야? 교집한 거 빼요 이렇게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은가요? 아, 네. 이게 몇 번인지까지 써있으면 참 좋은데 수능 기출 몇 번. 근데 선생님 봤을 때 후반부 범은 아니고요. 한 중반부 범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중반부. 한 25번, 6번 요 정도. 네. 다 3번. 괜찮니? 넘어가 되겠니? 또? 57번.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인 걸 만족하는 12다를 만족하는 의미하는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상 x, y, z 중에서 줄칠게요. 의미하는 정수기 때문에 다행히도 뭐예요? 0 포함입니다. 0 포함 써놓으셔야 돼요. 이 방정식 나오고 우리 0 포함하니 안 하니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슬롯이 딱 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모듈 중에서 헤드 중에서라는 뜻인 거예요. 이 방정식의 헤드 중에서 이걸 뭐로 보자? 전체로 보자. 그래서 표본 공간은 자, 우리 전에 했던 거죠? 요거 12, 1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10개. 그래서 x랑 y랑 z랑 통에다가 하나씩 넣는데 x에 1이 2개 들어가면 2인 거고 3개 들어가면 3인 거고. 오케이? 그렇게 넣다 보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안 중요하죠. 전에 말했잖아. 다시 한번 하면 x에 1 넣고 y에 1 넣고 x에 다시 1 넣고 y에 다시 1을 넣었어. 괜찮니? 그럼 x 최종적으로 2, y 최종적으로 2 맞습니까? x에다가 1을 넣고 x에다가 1을 넣었어요. 그 다음 y에다 1을 넣고 다시 y에다 1을 넣어도 똑같이 x는 얼마? 2, y는 2. 여기서 두 가지 읽을 건 뭐야? 순서는 필요가 없네. 두 번째, 똑같은 거 또 골라도 되죠. 나 x 몇 번 골랐어? 2번 골라도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순서 구분할 필요 없고 중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찍으면 0도 가능하고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건 뭐야? 중복 조합으로 푸는 문제였구나. 기억이 흐릿하신 분들 다시 채워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 몇 번 선택하면 돼? 10번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미 0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미리 넣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중복 가능하고 순서 구분 안 하니까 이때 쓰는 기호가 H인 거예요. C랑 H는 기호를 쓸 때나 안 쓸 때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P나 파이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C나 H는 자꾸 구분 연습 지금부터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계산 어떻게 돼? 3 더하기 10에다가 빼기 1하고 C, 10. 그럼 12C, 10. 얘는 12C, 2. 12C 2면 66. 자,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걸 원하는 거야? 이때 x-y랑 y-z랑 z-x가 0이 되지 않는 걸로 봐요. 써보세요. 쓰고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면 지웁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는 상관이 없어. 이거 문제만 내가 또 상식 같은 얘기를 하나 물어볼게.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는 상식이야. 예를 들어 A랑 B랑 더해서 O라는 걸 찾는 게 편할 거 아니? O가 아니라는 걸 찾는 게 편할 거 아니? 좀 O인 걸 찾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등호인 걸 찾는 게 편해요? 등호가 아닌 걸 찾는 게 편해요? 더 심플하게 해요. x가 0인 걸 찾는 게 편하겠니? x가 0이 아닌 걸 찾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등호가 편한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뭐래요? 근데 0이 아니 되지. 0이 아닌 걸 찾는 건 어때? 좀 빡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이거 그러면 전체에서 뭘 빼자? x-y, y-z, z-x가 모인 거. 0이 되는 걸 빼면 남아있는 건 0이 아닌 것만 남겠지. 이게 어떡하는 것이 더 편하다.
여러분들 그뭐 여사건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을 때 난 그걸 그냥 단어로 외우는 거나 단어나 혹은 유형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그냥 푸는 게 편한지 아니면 바꿔서 푸는 게 편한지를 인지하는 연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에는 단원이 안 써 있습니다. 괜찮아? 이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하는 건 어차피 아까 배웠던 66으로 해도 되고 확률로 썼을 때는 1로 써도 되니까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겠어요? 다시 얘가 문제인 거겠지. 그럼 얘를 곱해서 0이 되려면 첫 번째는 x, y가 0이 되는 방법인데 두 번째는 y랑 z가 0이 되는 방법, y-z가 0이 되는 방법이겠네. 그 다음에 z-x가 0이 되는 방법이죠. 얘가 0이 되려면 x가 뭐랑 같던가 y랑 같던가 또는 y랑 뭐랑 같던가 z랑 같던가 또는 z랑 x랑 같던가. 헷갈릴 수 있는 칸을 좀 나눌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x랑 y랑 같으면 x랑 y랑 같으니까 내가 y 대신에 x 넣으면 되는 거 맞니? y랑 x, y 대신에 x 넣어도 되는 거 맞죠? 그러면 x 더하기 z가 10인 거지. 그럼 2x 플러스 z가 10인 거지. 아, 이거는 우리 중복점 이제 못 써요. x의 개수가 뭐였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아, 근데 그래. 됐습니까? 그러면 x가 0이면 z는 10 되는 거고, x가 1 되면 z는 8 되는 거고, x가 뭐 되면 5 되면 z는 0 되는 거고. 몇 가지? 0부터 5까지니까 6가지. 뭐도 풀어야 돼? y랑 z랑 같은 걸 풀어야 되겠죠. 근데 y랑 z랑 같은 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y가 10이라는 거니까 얘랑 얘랑 어때? 생긴 게 똑같잖아. 문자만 좀 달라졌을 뿐.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겠어요? 얘 6가지. 한용수 이제 바로 쓸게요. 이게 똑같이 6가지겠지. 그 다음에 z랑 x랑 같은 것도 몇 가지? 6가지. 맞습니까? 빠른 얘기해야 돼? 선생님 뭐 하나만 더 해줘야 하면 해줄 수도 있어요. 꼭 얘기해주세요, 여러분들. 권리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뭐 조심해야 돼? 쓰면서 느끼세요. 뭘 조심해야 돼요? 이거 혹시 또 중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서 중복은 뭐겠어요? x랑 y랑 z랑 뭐야? 다 똑같은 게 혹시 있을 수도 있지. 맞아? 여기 x랑 y랑 같은데 z도 같을 수도 있잖아. y랑 z랑 같은데 x 같을 수도 있잖아. z랑 x랑 같은데 y도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셋이 똑같은 게 만약에 발생하면 그건 뭐인 거야? 중복인 거죠. 아니 근데 다행인 건 x랑 y랑 z랑 다 똑같으면 x 더하기 x 더하기 x인데 그게 1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3x가 10이어야 되는데 그럼 x는 정수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조금 러프하게 준 거예요. 좀 쉽게. 이거 중복 있으면 조금 많이는 아닌데 조금 귀찮았을 뻔했는데 다행히 중복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론은 확률 전체 확률 1에서 됐습니까? 자, 표본 공간이 아까 몇 가지였어요? 66가지가 표본 공간이었어. 그럼 66개 중에서 얘들이 같아지는 건 총 몇 가지였어요? 6이 몇 번? 3번 나와서 18가지였지. 그래서 1-11분의 3이라서 11분의 8이 최종 확률. 다시 놓치면서 얘기해야 돼. 괜찮아요? 약간 까다롭습니다. 약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선생님 전에 쉬운 거 할 때 잘 좀 생각해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복잡할 때 몇 개 되게 걸면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헷갈리신 분들은 질문하는 거 좋은데 질문들을 안 하는 거 좀 걱정이네 살짝. 애매한 물어보셔야 돼요. 미나야 알겠니? 두 눈을 질끈 감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200. 59번. 259번? 그 마지막. 아 이게 마지막 질문이야? 서술형을 안 풀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니요. 시험. 아 네 알겠어. 야, 너 지금 그러는데 내가 나쁜 사람처럼 왜 자꾸 나가 너? 저한테 그래. 빨리 보자. 갔다 오고 정신 차려야 돼. 전화기 없다니까. 아니 내가 뭔가 숙제 안 하는 애를 그것처럼 온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맞긴 하죠. 숙제 안 하는 애들 보고. 왜냐면 주변에 너무 상습범들이 많기 때문에 상습범들이 저기 주무시지 마세요 상습범. 아니 안 차요. 아니 죄를 왜 자꾸 쌓으시는 거예요? 죄를 걸어야죠. 네. 아니 내 몸 아니야 맞잖아. 아니 선생님을 웃게 해주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작은 게 저 웃게 하진 않잖아요. 다른 걸로. 아니 아니 줄줄이 젤리를 먹는 게 나를 웃기는 건 작은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아 대화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젤리 먹음으로 다 까였어요. 됐어요? 쌤한테 안 드려요. 아니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자 1, 2, 3, 4, 5, 6이 적혀있는 하나씩 적혀있는 뭐씨 아니야.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슬러시 딱 보여줄게요. 역시나 이 말을 되게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6개의 카드를 일렬로 임의로 나열했대. 괜찮아? 원래 그 임의로에다 동그라미 쓰세요. 원래 그냥 임의로가 단독으로 있으면 순서 구분하지 말라는 거야. 원래 수학에서는. 근데 그 앞에 뭘 하래? 일렬로 나열하잖아. 일렬로 나열했는데 순서 구분을 안 해. 그치? 여기서는 누가 좀 더 강한 거야? 일렬이 좀 더 강한 거야. 그래서 이건 줄 세워라. 6장 뭐 하세요? 줄 세우세요. 이 얘기를 굳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웃긴 건 수능 기출이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치사하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됐어요? 읽으셔야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표본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6개 줄 짜라락 세우세요가 표본 공간인 거야. 봤어? 자, 근데 이때 양 끝에 놓인 두 수의 합이 뭐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10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 카드 좀 볼게요. 1, 2, 3, 4, 5, 6이야. 괜찮아? 양 끝이니까 두 장이지, 두 장. 그럼 두 장을 더해서 10보다 큰 게 낫니? 10보다 작은 게 낫니? 그러니까 결국 양 끝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줄 세우는데 이 양 끝 더해서 뭐보다 10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작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이걸 묻고 싶은 거야. 10보다 양 끝을 더했는데 그럼 두 장 더하라는 거죠? 그럼 두 장 더해서 10보다 큰 게 많아, 작은 게 많아? 작은 거. 그렇지, 작은 게 많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 합이 뭐부터 시작해야 돼? 10부터 시작했어, 맞아? 9도 있고, 8도 있고, 7도 있고, 3 어디까지 있냐면 3까지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은 몇 개를 되는 거야, 이거? 7개 해야, 8개나 해야 돼요, 심지어 8개나. 그지? 뭐 못할 건 아니지만 너무 뭐해? 짜증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합이 최대가 얼마입니까? 10이 최대야. 오케이? 이거 양끝 더해서 3부터 어디까지밖에 없어? 11까지밖에 없어. 이게 전체라고. 내가 자꾸 말하는 전체가 보여야 한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나는 전체도 뭘 빼고 싶은 거야? 양끝 합이 11이만 빼면 된다 이거야. 이것도 좀 의외네요. 한 12쯤에서 한 2개쯤 빼는 게 보통 문제긴 한데 정말 하나만 빼면 되네. 질문자 인정?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잘라내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남아요. 양 끝에 합이 11이라는 건 결국은 5랑 2, 셋, 넷, 6 이렇게 나열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5랑 6이 양 끝에 있어야지 거기가 11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5랑 6이랑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됐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 맞아요? 남은 숫자를 줄 지들 만들면 막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4 팩토리얼. 이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뭐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확률은 1에서 되니? 표본 공간은 몇 팩토리얼이었어? 6 팩토리얼. 그리고 양끝에 합이 11인 거는 2팩이랑 뭐랑 곱한 거? 4팩이랑 곱한 거. 6팩이랑 4팩이랑 약분하면 여기 6 곱하기 5만 남는 거 맞아요? 2랑 6이랑 약분하시면 1 마이너스 15분의 1만 남게 돼요. 그치? 그래서 최종답은 15분의
예? 5번. 아, 네네. 15분에 14. 됐어요? 네. 페이지 넘어가서 네, 들어오세요. 사진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나 졸아서 못 들은 것 때문에 좀 숙제할 때 빡빡한 부분 있으면 영상 달라고 하셔도 돼요. 알겠죠? 언제 걸러주세요가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그게 힘들면 그냥 저희 어느 단원 풀고 있는데 영상 좀 보내주세요 하면 선생님 찾아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이게 내가 대놓고 자면 뭐라고 하면서 깨우는데 되게 권한 같은 경우는 안 자려는 노력이 막 보이기는 해서 내가 막 이놈 이런다고 깨지는 않거든. 그래서 내비뒀는데 그러면 네가 다 따로 챙겨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숙제 때 영상 좀 챙겨드릴 거고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와서 하셔도 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번 달 정도 이번 달 말까지는 좀 괜찮긴 한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다시 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신 대비 좀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감정이 막 또 티가 나죠? 갑자기 펜을 네, 시험 기간이라는 거에 분노했나요? 네. 특히 신갈고는 시험이 빠르죠. 하가 아니야. 대신에 얘네들은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오늘 그치?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얘네는 시험 그치? 근데 너네는 대신에 그게 있잖아. 그 10월 초에 있는 그 휴일들 얘는 다 쉴 수 있고요. 성지고는 그때 보강해야죠. 화이팅. 보강해야죠.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빡세지만 신갈 포지션이 훨씬 낫다고는 봐요. 개인적으로. 추석이 이상한 데 있어서 그래. 추석이 10월쯤에 있어야 돼 원래. 추석이 9월에 있으면 이런 약간 좀 진상이 일어납니다. 자, 갈게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안경 쓴 사람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인원 중에서 안경 쓴 사람 되는 거죠. 맞니?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근데 내가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남학생 중에 안경 쓸 확률은 하고 물어보면 이때는 표본 공간이 뭘로 바뀌는 거야? 남학생으로 바뀌는 거지. 혹은 여학생 중에서 안경 썼을 확률은요 하고 뭐 표본 공간이 뭘로 바뀌는 거야? 여학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표본 공간 전체를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쓰는 확률을 뭐라고 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 이 조건부의 조건은 뭘 뜻하는 거냐면 표본 공간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 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등과정 내에서 확률과 통계를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 활용되는 내용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률과 통계 전체를 배우는 건 사실 아니에요. 특히 통계로 넘어갈수록. 그래서 완벽하게 수학적 표기를 해드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도 완벽한 수학적 확률 표기는 아니야, 이 얘기가. 알겠니? 근데 그냥 너희들 좀 이해 편안하고 좀 풀어서 얘기하는 거다. 알겠니?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었는데요, 아니던데요, 없는데, 맞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 기준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 현 교과과정 내에서 문제 풀이에 필요한 형태로 바꿔드릴 거예요. 괜찮니? 대신에 나중에 이제 내가 통계학과를 가거나 이렇게 되시면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크진 않아요. 확률까지는 거의 크지 않게 않고요. 통계 파트가 아마 좀 강한 게 많을 겁니다. 그건 다시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조건 확률이라는 건 뭐가 달라짐? 표본이 달라짐, 표본 공간이 달라짐, 혹은 전체가 달라짐, 혹은 조건이 좀 달라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얘기를 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쓸 거냐면 페이지 그냥 좀 넘어갈 거예요. 쭉쭉 넘어가죠. 왜냐면 내가 예문이 좀 필요해가지고. 네, 294쪽이고요. 294번. 294번. 너무 많이 넘어갔죠? 네, 294번. 294쪽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네, 없어요. 294쪽이 없는 책입니다. 294번 보겠습니다. 294번. 그 표 좀 활용하려고 해요. 선생님 표 그리는 동안 문제 그냥 답 한번 찾아보세요. 네.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좀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이 초반부 설명한 것만으로 답을 혹시 찾은 혹독이 있나요? 그냥 찍어도 괜찮으니까 얘기해주세요. 3번. 탈락. 아쉽습니다. 없어요? 딱 2명. 다 피해갔어요. 보통 2개쯤 던지면 하나는 맞을만 한데 네, 알겠습니다. 스포하자면 답은 2번입니다. 아까비. 까비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건 별로 아까워 보이지 않는데요. 야, 뭐 3번이라고 했는데 2번 이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자, 6, 9, 15. 그 다음에 18, 16. 34. 땡큐. 34. 자, 이 문제랑 상관없는 거 쓸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남자들을 A라고 하겠습니다. 남자의 집합을 A라고 예를 들어 할게. 그러면 남자가 아닌 뭐죠? 여자. 네, 그쵸. 일반적으로 갑시다. 알겠죠? 선생님 아닌 다른 것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있는 거 아는데 지금 구분하면 헷갈리니까. 알겠어? 남자는 여자로 갈게요. 그럼 여자는 A의 여집합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참가하시는 분들의 집합을 B라고 할게요. 괜찮아? 그럼 참가를 안 하시는 분들은 B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의 여집합이라고 써봅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첫 번째 그럼 P A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있어요? 요거 좀 이따 쓸 때 이거 막대기 있고 여기 비워놓은 거예요. 이거 채우려고. 자, PA라는 걸 계산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뭘 계산하는 거냐면 표본 공간의 개수분에 맞아? A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옵션이 뭐야? 우리는 전체. 여기 있는 34. 이걸 뭐로 보고 해석하는 거? 전체로 보고 해석하는 게 기본이야. 괜찮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흔히 쓰기로 했어요. 전체를 S라고 흔히 쓰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S를 전체로 봤을 때 A의 확률인 거라고. 괜찮니? 근데 실제로 문제의 확률은 PA라고 쓰지. 이 PA라고 쓰면 여기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이거 전체 S를 전체로 봤을 때 확률이에요 라는 게 약간 좀 안에 숨겨서 표기가 돼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막대기를 쓸 건데 선생님 새로운 표기죠 이거 PA 바 S. 이건 의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S를 뭐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뭐의 확률? A의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전체를 전체로 쓰는 건 가장 되게 일반적이거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약간 생략하고 PA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뭐가 됐었어야 되는 거야 원래? 이거 S를 전체로 봤을 때요 뭐의 확률? A의 확률 구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요 S를 뭐함? 그동안 생략했음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것도 뭘 기준으로 해석하라는 거야 원래? 전체 S를 기준으로 S를 전체로 봤을 때 요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뜻인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NS분의 N A 교집합 B인데 자 요거 그냥 숫자로 계산할게요. 이건 S는 전체가 34죠. 그 다음에 A는 여기 남자들이니까 남자들 총 인원이 몇 명이야? 18명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고 얘는 34명 중에서 A 교집합 B니까 남자면서 뭐하는 친구? 참여하는 친구 맞습니까? 그래서 몇 명? 12명 되는 거 이렇게 표를 보고 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요 S라는 표기가 뭐 해져 있었음? 생략되어 있었음.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34를 기준으로 해석했으니까 굳이 언급 안 해도 알아서 했더라 이거야. 얘들아 세제곱근 A는 3번 제곱하면 A 되는 수란 뜻이잖아. 그럼 루트 A는 뭐 하면? 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지. 근데 루트 너무 많이 쓰는 기호잖아. 그래서 뭐가 생략된 거야 이 앞에? 2가 생략돼 있던 거야.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채우시면 돼요. 알겠죠? 몇 명 내가 봤어요. 여기 2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많이 쓰는 애들은 기호를 좀 생략해서 쓰거든. 확률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제 이거 전체로 봤을 때 A 확률 구하세요인데 괜찮아? 이 S를 전체로 봤을 때 A 확률 구하세요인 건데 오케이? 너무 기본으로 많이 쓰는 확률 표기다 보니까 뭐가 생략됐어. 이거 생략되고 PA라고 쓴 거라고.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얘나 PA나 어떤 놈인 거야? 다 똑같은 놈인 거야. 괜찮아? 얘도 PA 교집합 B나 이렇게 쓰는 표기는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우린 기본적으로 S를 뭐로 보기 때문에 전체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한번 써볼게요. PA가 B라는 걸 쓰고 싶어. 그럼 이건 뜻이 뭐가 되는 거야? 이 B를 뭐로 봤을 때? B를 전체라고 봤을 때 뭐의 확률?
A 확률 구해주세요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본 공간이 뭐가 되는 거야? B가 표본 공간이 됩니다. 그럼 확률 계산 어떻게 해요? 우리 확률이라면 표본 공간 구했는데 여기서 표본 공간이 뭐야? B잖아, 그치? 그래서 B의 개수가 전체가 되는 겁니다. 맞어? 된 거 맞아요? 근데 잠깐만. 그럼 여기다가는 A, 그 다음에 A의 확률이니까 여기다 N, A라고 쓰면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X 맞아요, 지금? 이거 맞아요, 틀려요? 뉘앙스가 너무 틀린 게 나도 느껴지긴 하는데 왜 틀린지 생각해 알겠지? 틀리다고 얘기할 사람들은 왜 틀린지 조금만 더 생각해봐. 이거 맞아, 틀려? 틀리겠죠? 너 그거 떨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됐어? 자, 다시 뭘 전체로 보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안 돼, 저거 눈 돌리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거야? 말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야? 집중하지 마세요. 네, 집중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세요. 뭘 전체로 보고 있어요? B를 전체로 보기로 했으니까 이 문제는 얘네들만 보라는 뜻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몇 분에 19분에 확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왔니?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을 보라는 거야? A가 될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A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A죠. 그래서 18을 쓰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누굴 전체로 보기로 했습니까? B를 전체로 보기로 했으니까. 괜찮아? B 안에서 누굴 골라야 되는 거야? A인 애들만 골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A가 단순히 A라고 쓰면 몇 들어가야 돼? 18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18이 아니라 B면서 동시에 어떤 애들? A인 애들이 들어가야 된다. 왜? 전체가 B이기 때문에 A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 중에서? B 중에서 A인 애들을 골라야 된다. 괜찮아? 그럼 B는 총 개수가 몇 명? 19명.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A는 몇 명? 12명.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근데 표로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표로 보면 너무 당연한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약간 뭐해서 식처럼 좀 암기하도록 합시다. 됐어요? 첫 번째는 읽기부터. 이 표기는 뭐야? B를 전체로 봤을 때 뭐의 확률? A의 확률. 괜찮아? 그럼 당연히 B를 전체로 보고 있으니까 N, B로 시작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위에는 A가 아니라 누구들 중에서? B들 중에서 A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편해요. 뭐 똑같은 친구인데 순서만 바꾼 거 쓸게요. P, B가 A라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지. 이번엔 누굴 전체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A를 전체로 보고 싶은데요. 그 중에 뭐의 확률인 거야? B의 확률이잖아. 근데 단독 B는 안 된다고 알겠지? 누구들 중에서 A면서 B 내리게 들어가 있다. 괜찮습니까? 표에서 보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A를 전체로 봤는데, 그러니까 18명 중에서가 되겠죠. 그 중에서 뭐가 될 확률? B일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그럼 B가 총 19명인데 19명 쓰면 돼? 안 돼? 안 되고, 누구들 중에서? A들 중에서 B인 애들. 그래서 쓰시면 18분의 1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뭘 기준으로 잘 읽으셔야 돼? 뭐가 전체인지가 파악이 돼야 뭐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률 계산할 때마다 너네들한테 뭘 알려줬어요? 표본 공간을 기준 잡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오면 헷갈리거든요. 오케이? 쓰세요. 일단 쓰시고 그럼 다시 294번을 풀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294번을 풀어봅시다. 요거만 하는 거. 자, 요거 294번 풀고 쓸 시간 또 드릴 테니까 294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94번은 문제를 쭉 읽어볼게요. 어느 학급에서 지역 마라톤 대회, 너무 쓸데없는 말이고요. 다음표가 같았다. 뭐 이 학급이 임의로 택한, 여기서부터 중요하네요.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일 때 슬러시 딱 보여주세요. 자, 뭐뭐 할 때, 뭐뭐를 전체로 봤을 때 이런 표기들이 뭘 뜻하는 거라서 표본공간 뜻하는 거랬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뭐야? 마라톤 한 애를 물어봐라, 전체로 해라 할 거야. 마라톤에 뭐 한 애를 참가한 애를 전체로 봤을 때인 거야. 슬러시 딱 보여주고 앞에 써주세요. 마라톤 참가자가 표본인 겁니다, 전체.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확률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겠네.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을 전체로 봤을 때, 이거를 뭐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오케이? 이거 실제 문제집에서는 이걸 뭐 A라고 함축하고 뭐 다음 걸 B라고 함축해서 많이 쓰는데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한글로 쓰는 편이에요, 직관적으로. 괜찮아? 자, 거기 뭐뭐 했을 때 수를 딱 부어주고 참가한 걸 전체로 보는 뜻으로 읽어야 돼. 근데 그 와중에 그 학생이 무슨 학생일 확률? 여학생일 확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봤을 때 여학생일 확률이라고 읽고 싶어요. 이거 가끔 어떻게 잘못 읽냐면 마라톤에 참가한 학생일 때 컴마를 그리고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컴마 자체가 그리고인 건 맞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뭐일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컴마는 그리고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뭐일 때가 더 중요해요. 이걸 전체로 봤을 때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참가자 인원을 전체로 봤을 때 뭘 구하는데 여학생의 인원을 보면 되는 거죠. 되긴 뭐가 돼요? 선생님 말했잖아요. 참가자 중에서만 여학생을 봐야 돼. 괜찮아? 그러니까 여학생은 여학생인데 어떤 여학생? 참가를 한 여학생이에요. 그럼 참가자는 지금 보시면 여기잖아. B가 참가자인 거죠? 오케이? 참가자 총 몇 명? 19명. 걔네들을 전체로 봤으니까 표랑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집도 표 똑같이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학생? 여학생인데 여학생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괜찮아? 뭐 하는 애들 중에서 참가한 애들 중에서 여학생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맞니? 그래서 몇 명? 7명이 돼서 답이 몇 번인 겁니까? 2번. 됐습니까? 네.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좀 있네요. 쓰세요. 쓰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네. 쓰세요. 일단 쓰세요. 그 쓱 다른 데도 보면서 뭐가 표본 공간인지 한번 쓱 한번 보는 연습 좀 해주세요. 좀 애매한 것 같으면 물어보는 것도 좋고. 그냥 앞으로 떨어지기만 해봐. 수업 끝날 때까지 못 죽게 할 거예요. 알겠죠? 미나야, 네가 툭 쳐서 앞으로 떨어져도 돼. 알겠지? 모든 천재지변을 포함해서 얘기해. 이거 거라서 안 돼요. 인지를 잡는 거야, 저 친구가? 네. 사악해. 지략이 뛰어난. 아니 사악보다는 너 그거 사악하다 보면 이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냥 폭 떨어지겠는데 저거. 자, 그럼 좀 지우고 이어서 지우개 해볼게요. 나 써야 돼. 그래, 지우개 주고서 탁 앞으로 쳐. 나한테 사이다 전개잖아. 자, 이쪽 지워도 될까요? 1번은? 다 쓴 거 맞죠? 자, 그럼 2번으로 가볼게요. 자, 1번을 이제 설명을 위해서 장황했었는데 결론은 그러면 PA가 B라고 하면 이거는 B를 전체로 봤을 때 뭐의 확률? A 확률이니까 A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A 교집합 B가 올라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B가 A라는 경우는 A를 전체로 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를 전체로 놓고 그 중에서 A는 A인데 B랑 겹치는 A를 써라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는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얘는 확률인데 얘는 개수죠. 오케이? 기본적으로 개수를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PA라는 게 계산한 범위 뭐야? NS분의 NA였던 거 기억하니? 이게 수학적 확률이지. 맞아? 그럼 반대로 내가 NA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를 뭘로 나눠주면? 표본화로 나눠주면 이걸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PA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좀 당연한 얘기지만 맞죠?
봐봐, PA를 NS분의 AA라고 한다면, 맞아? NS분의 NA를 PA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인정 안 인정? 납득했어요? 아니야? 납득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다시 할게. 이건. 다시 수학적 확률 PA를 어떻게 계산해? 표본 공간분해, 맞아? A가 일어나는 개수로 계산을 했지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남학생 일 확률은 전체 인원 7명, 6명 중에서 7명인가? 7명 중에서 남자가 몇 명? 4명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NA라는 게 이렇게 혼자 있어 외롭게.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뭘로 나눠주면 NS 전체죠 전체? 전체로 나누면 이걸 내가 거꾸로 뭐라고 써도 된다는 거야. PA라고 쓸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거야. PA가 B라는 걸 우리는 원래 NB분의 NA 교집합 B로 계산하기로 했잖아. 맞아? 그럼 내가 이 분수식에다가 분모분자에 NS를 똑같이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는 거 맞니? 맞아요? 그러면 NS분의 NB는 PB로 환산되는 거 맞아? NS분의 NA 교집합 B는 PA 교집합 B로 환산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확률이지. 근데 이것도 확률이고 이것도 확률이지. 확률로 확률 계산이 뭐하다? 가능하더라. 됐어? 근데 큰 틀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나 여기 내가 연두색 쓰기 전 얘나 어때? 식은 비슷하죠? B분의 A 교집합 B니까. 맞아? 그래서 결론은 어떤 식이야? 그냥 같은 식이야. 당황하실 필요 있어 없어? 없는데 실제 문제집을 보면 이런 애들 다 뭘로 환산해서 확률로 환산해서 풀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수학 문제집 풀이들은. 됐니? 그게 물론 정석인 건 맞지만 매번 확률로 환산하는 거 좀 귀찮거든. 그래서 문제가 개수로 주면 우리 개수 그냥 풀 겁니다. 앞으로. 괜찮아요? 확률을 주면 확률로 그냥 풀 거예요. 알겠어? 주는 대로 그냥 맞춰서 뭐 하자? 풀자. 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그러면 P, B바 A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A가 일어날 확률을 뭐로 보는 거야? 전체로 보는 거야. 맞습니까? 그 와중에 뭐일 확률? A면서 B일 확률을 넣으시면 뭐가 된다? PA가 B가 되더라. 이해가 됐습니까? 그건 유형 1번입니다. 유형 1번 가볼게요. 유형 1번에서 289번 289번. 자, PA의 확률이 0.4고요. PB의 확률이 0.5고요.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은 0.2랍니다. 됐어? 근데 이때 문제가 뭐는 거? PA가 B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자 보세요. 주어진 게 다 P 확률들인 거지? 요 경우에는 확률을 계산하자는 거야. 이거는 뭐를 전체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 B를 뭐로 보세요? 전체로 봐도 돼요. 맞아? 그러니까 뭐의 확률이 전체가 되는 거야? B가 일어날 확률을 전체로 보자는 얘기야. 왔어? 된 거 맞아요? 야, 마지막으로 쓸 건데 안 쓰도 되거든. 눈으로 보고 넘어갑시다. 원래대로는 어떻게 풀었어요? 처음 가르쳐드린 대로 이거 B가 일어나는 걸 전체로 봤을 때 A 교집합 B의 개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아까 배운 거대로라면 거기다 그냥 뭐만 얹어준 거야? 분모 분자에 NS만 이렇게 얹어준 거야. 안 써도 돼. 이거 그냥 나중에 다시 함축하면 쓸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써도 되는 거야? P, B라고 써도 된다고. 얘는 P, A 교집합 B로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B랑 A 교집합 B가 남는 건 똑같지? 그래서 문제가 개수로 주면 M으로 푸는 거고, 맞아? 확률로 주면 P로 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만 안 헷갈리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환산하면 결국은 B를 전체로 보면 또 그냥 해석해서 툭 넘어가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을 전체로 깔고, 됐어? 그 중에 어떤 확률이 필요한 거야? A는 A인데 뭐가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나는 와중에 A의 확률이 필요한 거야. 그럼 P, B의 확률은 0.5라고 나와 있으니까 난 뭐만 찾으면 돼? 얘만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걸 가지고 찾으라고 여기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럼 여기 와볼게요. 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 쓰시면 어떻게 돼?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죠.
여집합으로 묶으면 교가 뭘로 바뀐다? 합으로 바뀐다. 까먹었으면 또 쓰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이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거죠? 1에서 뭐 하는 확률? 전체에서 A 합집합 B를 뺄 확률이라고 읽어도 되겠네. 다시 이게 전체 확률 1인 거예요. 괜찮니? 근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 A 합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는 거야? A 합집합 B의 확률을 빼면 얘가 나오는 거죠. 여집합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얼마나 가? 0.2라는 거예요. 이게 0.2. 그러면 A 합집합 B의 확률은 얼마? 0.8. 그럼 나 합집합도 알았고 A도 알고 B도 알면 뭐도 찾을 수 있어요? 교집합도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PA 합집합 B의 확률은 PA랑 PB랑 우리 집합됐던 거랑 똑같죠? NA 합집합 B는이랑 똑같아.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거기서 PA 교집합 B의 확률 빼는 거랑 어때요? 같아요. 우리 집합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됐니? 그럼 여기 아까 0.8이었고 얘가 0.49, 얘는 0.59.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0.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0.1로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고 10 곱하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1 하고 있다. 여기까지 왔어? 쓰세요. 오늘 숙제는 거기 48쪽도 여러분들 숙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48쪽이 기본 문제라는 거 안 풀지 말고 쉬운 것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게 그 오늘 처음 배우니까 어렵고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별로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됐어요? 조금 기본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진도 나가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아마 선생님 목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도 나가고 그 다음 주 아마 내신 대비 교재 여러분들 하시는 거 도와드리지 않을까. 조금 더 뒤로 가면은 9월 초부터 8월 말, 그러니까 8월 31일 이후부터 할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근데 가능하면 조건 공유를 빨리 좀 끝내고 통계만 남겨고 우리 통계만 남으면 다시 그 마무리할 때 좀 어렵지 않거든요. 통계만 하면 이제 이건 학기 중에 수익 끝나는 거니까. 저희 선택 때 뭐예요? 선택 때 내신 분이 뭐예요? 그 여러분들 각각 담임 선생님 주시는 교재 할 거예요. 여기서 그 신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거예요. 저 학교 책 그 기출 올리코스 기출 그거 진행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마 교과 정복이나 이런 걸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교과 정복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신발 쓰는 기출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추천하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 맞춰서 상의 내가 해석할 거니까 잘 받아보시는 분들 풀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거의 개별 질문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 빼고는. 자, 그럼 이제 또 이어서 하나 더 갈게요. 세 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일단 우리가 P, A와 B라는 애는 방금 배운 대로는 B를 전체로 봤을 때 P, A 교집합 B의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맞니? 식도 약간 외우셔야 됩니다. 괜찮은 거 맞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나는 분수가 싫어서 양변에다가 P, B를 곱할게요. 됐어? 그러면 P, A 교집합 B는 하고 남겠죠? 여기다 P, B를 곱해주세요. 여기 P, B를 곱할게요. 그러면 P, B 곱하기 P, A가 B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건 사실은 외우실 필요 있는 식은 아니에요. 길다고 쫄지 마세요. 우리 앞에 것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읽어서 풀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이야? A랑 B가 어떻게 일어날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인정? 자, 그럼 일단 뭐가 일어나는 거야? B가 일어나는 거야. 1차 B가 일어나. 됐어? 그 다음에 2차 뭐가 일어난 와중에? B가 일어난 와중에 누가 일어나는 거야? A가 일어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런 얘기잖아. B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B가 일어난 중에 A가 일어났어. 결론은 A랑 B랑 어떻게 일어난 거야? 동시에 일어난 거지.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게 봐봐. 눈을 끔뻑끔뻑 하게 돼요. 뭔 소리야? 그지? 오케이? 그죠? 이 부분 되게 많이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297번 잠깐 볼게요. 297번. 이렇게 안 풀어요. 그냥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297번 그냥 볼게요. 우리 상식을 다 아는 거예요. 자, 전체 회원이 25명, 여자 회원이 11명. 그럼 이 중에 여자가 11명이라는 건 남자는 몇 명이라는 거야? 14명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사전답사에 2명의 회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한 사람씩 차례로 뽑을 때 어떻게 칠게요? 한 사람씩 어떻게 뽑아? 차례로 뽑아. 그때 뽑힌 2명이 모두 뭐일 확률? 남자일 확률. 야, 그러면 이거 몇 번 뽑아야 돼? 2번 뽑아야 되니까 1회가 있고 2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1회에 누굴 뽑아야 돼요? 남자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남자는 몇 명 중에? 25명 중에 몇 명인 거야? 14명인 거야. 맞아? 그 다음에 2회에도 누굴 뽑아야 돼? 남자를 뽑아야 되는데 얘들아 1회차에 이미 남자를 뽑았잖아. 그 남자를 이 뽑은 와중이 되는 거지. 남자를 뽑은 상황이 된 거지. 그러면 남자가 몇 명이 남았어? 전체가 몇 명이 남았어? 24명 되는 거죠. 그 중에 남자를 또 뽑아야 되네. 남자는 이제 몇 명 남아? 그렇죠. 14명인데 한 명 뽑았잖아. 그치? 13명.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 인정하니? 납득이 많이 어려워요? 2번 모두 남자를 뽑아야 되고 1회 남자 뽑을 확률. 맞아? 그럼 2회로 넘어가면 상황이 바뀌어 있잖아. 그치? 전체 인원도 24명으로 줄었고 남자 인원도 몇 명으로 줄었어? 13명으로 줄었지? 그래서 25분에서 14 곱하기 24분 13하고 계산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 얘기야. 남자가 뽑혔어. 오케이? 1회차에 남자가 뽑힌 거예요. 맞니? 근데 그러면 그 다음은 남자가 뽑힌 와중에 다시 누가 뽑혀야 되는 거야? 남자가 다시 뽑힌 거라고. 인정? 그걸 말로 쓰려니까 어떤 거야? 좀 애매한데 너네가 그 상황을 보면 헷갈릴 거 있다 없다? 별로 없어. 그래서 풀어오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다 같이 10% 아직 안 끝났는데 하나만 더 봐가지고 끝낸다면 삐지겠죠? 네. 유형 300번까지만 문제는 300번까지인데 그 앞에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 49쪽까지는 풀었으면 좋겠어요. 49쪽까지는 중간에 안 배운 건 빼고 다시 53쪽까지 풀어도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